얘들아. 가을이라 가을바람 얼마나 좋니?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무릎이 아프냐? 쓰시지? 나는 그래서 이게 뜨끈뜨끈한 게 물에 이렇게 담그잖아? 그러면은 그냥 살 것 같아? 그래서 저녁에 조격하는 거. 이게 조격하니? 좋더라고. 그래? 야, 약간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얘 뜨뜻한 게 막 그리워지잖아. 땡겨. 저거 뭐지? 쟤 뭐지? 저거 무슨 뼈야? 저게 근데 사람 뼈는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뼈야? 야, 무슨 뼈지? 뭐지? 아니 저거를 지금 뼈를 사람이 죽었거나 동물이 죽었거나 하면 이렇게 붙여 이렇게 해서 떨어져 있던 뼈를 이렇게 그렇지, 그냥 그렇지. 열어내는 거 그럼 아니냐. 일곱이야? 어머머머머머. 원숭이네. 저게 진화돼서 우리가 사람이 된 거 아니니? 아니 저거 걔 아니야? 그거 시저. 그 영화에 나왔던 혹성 탈출. 그래. 걔 아니야? 뭐야? 뭐지? 선생님 오셨다. 민영 선생님 오셨습니까? 선생님. 근데 선생님 사진에 시저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아니에요? 루시예요. 왜? 루시가 뭐냐면요. 네. 최초의 인류에 붙인 이름이거든요. 네. 인류가 여기를 토대로 신체를 한번 복원을 해본 모습이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진 속에 오늘의 주제가 숨어 있거든요. 여기요? 이 사진 속에 최초의 인류 화석에서 발견된 놀라운 사실. 뼈 화석의 손가락과 무릎뼈 부분에서 관절염의 흔적이 발견됐다. 이처럼 인류의 탄생부터 우리를 괴롭혀온 관절염. 최초의 인류부터 현대인들의 고질병이 되기까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어 더욱 무서운 질병. 관절이 붓고 뻣뻣하게 굳는 것은 물론 극심한 통증까지 유발한다. 관절염으로 일상생활마저 빼앗겨버리는 사람들. 손가락 끝이 구부러지거나 옷자다리가 되는 등 수많은 후유증을 동반하는 관절염. 일교차가 심한 가을철, 관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공개된다. 오늘의 주제는 관절염이고 하다못해 정말 최초의 인류조차도 관절염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해요. 관절염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해요. 아니 그러면 그게 대대손손 관절염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가을의 불청객, 퇴행성 관절염을 잡아라로 잡아봤어요. 1차적으로는 날씨나 이런 영향들이 커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가을 되면 날씨 좋아지면서 야외 활동 막 하고 싶은데 그럴 때 무릎이 시큰시큰하면 야외 활동도 못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관절염은 진짜 우리 생활에 되게 깊숙이 침투해서 생활 자체를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질환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관절염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우고 여기에 대해 예방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좋죠. 근데 관절염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 아세요? 종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관절염은 두 가지예요. 뭐예요?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성 관절염. 이 두 가지가 빈도상으로 가장 흔하거든요.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관절염 주로 어디에 생길까요? 무릎. 손가락. 관절은 관절이 있는 데마다 다 생긴다고 생각해. 정답이에요. 진짜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많이 쓰면 생길 수 있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기 때문에 특히나 퇴행성 관절염은 전신 어디에도 올 수가 있고요. 사실은 우리 척추도 척추뼈 사이사이가 다 관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도 염증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척추 관절염이 되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특히나 관절염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위가 있어요. 어디야? 손가락. 손가락이요? 이 중에서도 엄지. 엄지가요? 왜 그럴까요? 엄지를 제일 많이 쓰나요? 스마트폰. 그렇죠.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어릴 때부터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또 컴퓨터 작업 같은 것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전보다 손가락이나 내지는 손목 이런 데 관절염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절염 하면 제일 먼저 대답하는 무릎. 무릎 같은 경우는 고령자에게서는 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죠. 이게 나 무릎이 자꾸 이렇게 시리고 뭐 이러는데 그러세요? 고령자래. 무릎 관절염 있다고 속상해하실 필요가 없는 게 네. 사실 50대 이상에게서는
감기보다도 무릎 관절염 발생률이 더 높다고 해요. 진짜요? 그만큼 정말 관절염 중에서는 제일 높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퇴행성 관절염은 그냥 많이 써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노인분들에게 발병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65세 이상의 성인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는 2명 중에 1명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해요. 2명 중에 1명이요? 50%. 너 아니면 나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이 무서운 퇴행성 관절염이 가을철에는 또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왜요? 가을철은 일교차가 커요. 그러다 보면 따뜻한 낮보다 아침 저녁으로 추운 겨울에 근육이나 뭐 내지는 인대나 이런 것들이 많이 굳어 있는 상태라서 손상을 받기가 훨씬 더 쉬운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관절염 자체가 워낙 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위험한 질환이다라고 인식을 잘 못하시는데 사실 관절염은 정말로 통증이 너무 극심하고 또 내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통증이다 보니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무서운 질환이에요. 맞아. 그래서 오늘 만나볼 휴학생도 이 관절염 때문에 굉장히 고통의 시간을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하시거든요. 우리 보면서 이야기 마저 나눌게요. 날씨 정말 좋죠. 쾌청하다, 쾌청. 아, 진짜 나가고 맞아. 싶다. 휴학생을 만나러 온 한적한 공원. 아우, 강아지들이 막 펄쩍펄쩍 뛰더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쾌청한 날씨에 강아지조차 신이 난 모습. 근데 왜? 못 가시는 거야. 그 보조를 못 맞추네. 그 강아지가 목이 막 땡기는 게요, 지금 몸이. 하지만 신날 새도 없이 다시 급정거. 쟤는 진짜 재미없겠다. 그러니까. 한참 가고 있다가 계속. 아우 다리야. 아이고 나롱아, 엄마 다리 너무 아프다. 아이고. 이 관절이 너무 안 좋아졌는지 이게 왜 이러지? 그녀에겐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그 관절염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나이는 63세고 호영주라고 합니다. 갱년기가 오면서 무려 8kg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살 빼기 위해서 무리하게 등산도 다니고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도 계속했고 방송 댄스나 뭐 요가 그 운동 활동도 했었고 체계적이지 않은 운동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가실 때 다 가셨네. 다이어트. 가게도 좀 했었고요. 12시부터 10시까지 해서 거의 뭐 8시간 이상을 서서 일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젊어서 그렇게 몸이 아프다는 인식을 전혀 안 했고 무리수를 뒀는지 이제 이렇게 관절에 무리가 와서 지금은 집에서 좀 쉬고 좀 활동을 덜 하면은 낫겠지 했는데 시간이 흘러도 지금 무릎이 계속 아프고 그 퇴행성 관절 3기까지 지금 진단이 내려져서 청천벽력까지 지금 걱정스럽고 그렇습니다. 어떡해. 어떡해. 또 예전처럼 뭐 등산도 못 다니고 보행이 힘들었어요. 잘 걸어지지가 않았어요. 물도 차고 저림 증상도 심하고 그렇습니다.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의를 한다는 게 굉장히 안에서 내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아졌어요. 관절염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어느 곳에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점검 중이라 이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 엄두가 안 나서 지금 엘리베이터가 고칠 때까지 2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어요. 그때 되게 좀 많이 고통스러웠어요. 엘리베이터 없는 곳은 잘 안 가고 있어요. 난감하다, 난감해. 계단으로 못 올라가시니까. 엄두도 안 나니까. 사람이 걸어야 산다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뭐 모든 활동이 다 걷는 거에서 시작되잖아요. 하고 싶은 거, 뭐 해왔던 거 이런 걸 전혀 지금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울감도 느껴지고 걱정스럽고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걸어가는 게 얼마나 부럽겠어. 아이고 엄마 이제 더 이상 못 걷겠다 다롱아. 아이고 나야. 그냥 안고 가시네요. 진짜 속상하시겠다.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향한 휴학생 영주 씨. 그녀의 일상은 어떨까요? 아이고 이사를 가든지 해야지. 아이고. 아우, 높은 데 사셔서. 위층이야?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아우 힘들어.
맙소사 어떡할 거야. 저럴 때는 1층으로 이사 가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묵직하고 뭔가 뭐가 턱 걸리는 느낌이에요. 뻐근한 느낌, 무거운 느낌이 가장 커요. 지금 관절증 이렇게 아픈 상태에서 오면서부터는 잘 안 나가려고 해요. 아유, 목마르지? 야, 사랑이 물 좀 먹자. 으쌰, 어이구, 이제 물 좀. 아이고, 사랑이 물 많이 먹어. 아이고, 목말랐구나. 내가 다리 아픔으로 해가지고 얘도 산책도 못 시키고 뭐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저렇게 꼬부라는 게 안 좋은 것 같아. 안 좋지. 맞다. 맞다. 왜? 아이고 놀래라. 걔. 맞다. 어머, 쭈구리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지. 그렇지. 쭈그리고 앉는 자세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데 습관처럼 자꾸 이렇게 쭈그리고 앉게 되네요. 다롱아 너무너무 아프다, 힘들다, 여기. 지금 휴학생처럼 저렇게 쪼그려 앉으면 무릎 관절에서 받는 하중이 체중의 9배까지도 부하가 된다라고. 9배요? 아니 50kg면은 5, 9, 450kg요? 그렇죠. 그냥 건강한 여성이 쪼그려 앉으면 이 무릎에 거의 반톤 정도 되는 무게가 실린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급하게 무릎 관절이 손상당할 수 있구나.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절대 하지 말아야 돼. 아이고. 소파에 앉아 잠깐의 휴식을 즐기는 영주 씨. 저것도 안 좋은데. 그죠? 저것도 안 좋아. 나도 저거 너무 자꾸 다리과. 다리 꼬는 자세는 안정적인 기분이 들어서 자주 하고 있어요. 이거 왜 이러지? 골반 틀어지죠 저렇게 하면. 골반도 틀어지고요. 무릎 관절에도 무리가 가죠. 다른 쪽 무릎을 누르게 되잖아요. 나쁜 버릇은 다 하시네. 뭐 드실까? 좀 몸에 좋은 거 드시나? 메밀? 저기 면을 좋아했는데 일반 면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메밀면으로 이렇게 식단도 바꿨어요. 국수가 있길 기다리는 그녀의 자세가 조금 불편해 보이는데요. 아니 근데 왜 짝다리를 짚고 계셔? 또 그런 말이야. 아마 한쪽이 아프니까 또 더 그러실 수 있어요. 일상을 파고든 관절염. 이제는 손목까지 욱신거리는 영주 씨입니다. 저래서 손이 아프구나. 되는데 이제 힘든 거야. 헹구는 것까지도 손이 아프면 안 되지.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우, 싱겁다. 아우 싱거워. 짜 보이는데? 그렇게 휴학생표 매콤한 비빔국수 완성. 매콤하니 좋네. 매콤한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푼다는 영주 씨. 그런데 이런 자극적인 식습관 과연 괜찮을까요? 보미로 같은 거 자극적으로 드시면 대부분은 무릎에 도움되는 영양소는 없고 오히려 칼슘의 흡수나 이런 것들을 막는 영양소가 훨씬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너무 간간하게 먹으면 다른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릎 관절이나 뼈 건강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지나치게 염분이 많거나 자극적인 조미료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되겠네. 아우, 배부르다. 식사를 마친 후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요. 뭐 우유를 드시네. 뼈에 좋다 그래가지고 요즘 관절이 안 좋아서 그 물처럼 사골 국물을 소금을 약간 타서 그렇게 마시고 있어요. 아 사골 국물. 아유, 아니야. 사골 그러면 안만 먹어봐야 안 돼. 파스라도 붙여 새로 갈아야지 좀. 그녀가 매일 하는 필수 루틴 파스 붙이기. 지속되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 매일 파스를 사용한다는데요. 아 이제 너무 아프니까 이제 파스 붙이시는구나. 병원에 가셔야지 파스 가지고 안 돼. 수면까지 방해하는 통증에 파스는 그녀의 필수품이 됐습니다. 임시방편이야, 임시방편 저건. 그런데 파스를 붙이자마자
다시 분주하게 무언가를 찾기 시작한 영주 씨. 아예 파스 찾고 있어요. 파스 아까 붙이셨잖아요. 지금 내성이 생겨서 웬만한 거가 잘 안 받아가지고 좀 더 센 거를 찾느라고. 지나치게 파스에 의존하는 듯한 영주 씨. 과연 괜찮을까요? 종류별로 있는데? 파스도 증상에 따라서 제대로 써야지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는 그 거예요. 시원해지는 거 있고 뜨거워지는 거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네. 왜 다쳤을 때도 냉찜질, 온찜질이 있듯이 파스도 냉파스가 있고 온파스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원한 냉파스, 차가운 파스 같은 경우는 급성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가 있어요. 온파스는 이미 만성적인 손상이 왔을 때, 만성 염증이나 움직이면 동반이 되는 동통 같은 것들이 있을 때에는 따뜻하게 해서 근육을 좀 이완시켜주고, 네, 그 안으로 유효한 진통 성분이 들어가도록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여쭤보고 선생님의 말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적절한 치료 시기를 오히려 놓쳐서 그렇죠. 질병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맞다. 네. 결국 힘든 발걸음을 내딛는 영주 씨. 아 세상에 파스 사러 또 나가시는 거야. 지금 내려가자니 힘들고. 야 이거 4층 또 내려가셔야 되잖아. 그쵸. 엘리베이터가 없으시니까. 아유. 파스를 안 붙이면 잠잘 때 굉장히 좀 통증이 와서 좀 어떡하나. 잠이 안 오는구나. 진짜 고민이네. 아유. 지금 바람은 이제 등산은 못 가더라도 내 집에 오르고 내리고 주변의 공원에 산책 정도 할 수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누리는 그냥 아주 평범한 일상이 제일 소원인 거구나. 지금 휴학생이 앓고 있는 질병이 관절염 중에서도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물론 노화가 제일 큰 원인이기는 하지만 네.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더 빨리 촉진이 된다거나 악화가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굉장히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네.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많이 먹는 음식들을 네.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뭐 다 좋아하는 사과도 거다. 있고. 아니 한상 차려놨네요. 한상 차렸죠. 밥만 있으면 된다. 자, 이게 관절에 좋은 음식도 있고 좋지 않은 음식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관절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고 어떤 게 관절에 나쁜 음식인지 우리가 좀 골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제 콩자반은 생각에는 좋아. 콩자반, 좋은 사과. 근데 사과하고 콩자반이 괜찮을 것 같고. 아 사골국 다 좋은 건데? 자, 사과부터 그러면 공개할게요. 사과는 관절 건강에 좋다. 좋습니다. 아, 지금이 사과가 제철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영양소도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특히 이제 연골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콜라겐이거든요. 네. 근데 이 콜라겐의 파괴를 막을 수 있는 퀘르세틴이 아주 풍부한 식품이에요. 뼈와 관절을 좀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사과 그러면 좋아. 두 번째는 우리 휴학생도 굉장히 좋아했던 사골.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골국이 뼈를 고아서 만든 거니까 네. 뼈에 있는 칼슘이 풍부할 거다. 그래서 네. 뼈에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게 바로 오해라는 거죠. 그렇죠. 보통은 뼈를 고아내니까 칼슘이 아주 풍부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칼슘의 농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뼈에는 칼슘만 있는 게 아니고 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같이 있는데 네. 처음 우려냈을 때는 상대적으로 칼슘의 농도가 높은데 우려내면 우려낼수록 인의 농도가 올라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인이 많아지면 오히려 뼈 건강에 도움이 되지가 않겠죠. 아 근데 사골은 두 번째가 제일 맛있는데. 뭐 콩자반은 우리가 다 예상한 것처럼 네. 단백질. 도움이 되죠. 밭에서 네. 나는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고단백이고 콜라겐의 합성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짜게 드시거나 너무 달게 드시지만 않는다고 하면 성분 자체는 관절에 도움이 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듬전. 칼로리 알고 계세요? 아니요, 알고 싶지 않아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칼로리 얘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기름진 음식이 체중 증가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체중이 찐다는 건 관절에 당연히 나쁜 음식이겠죠. 아, 그러네. 근데 부침개나 전이요. 사실 이 음식 자체도 뭐 도움이 안 되지만 네. 더 위험한 게 있잖아요, 관절염. 더 위험하다고요? 기름 이렇게 얼굴 올라오는 거. 전 부칠 때 자세. 쪼그리고 앉아서 아 붙이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바닥에 자세가 정말로 중요한 건데 아, 그러면은 저는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앉아서 아니, 붙여요? 여기는 어떻게 어떻게 하지 앉아서? 알아? 식탁에 신문지를 그렇지. 쫙 깔아놓고 후라이팬, 전기 후라이팬 거기다 놓고 거기서 서서 붙여야지. 서서도 괜찮고 거기에서 앉아서 붙이시는 것도 괜찮죠. 의자에 앉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쪼그려 앉는 자세보다는 의자에 앉는 자세가 더 좋은데 그럼 또 어떻게 앉는 게 바른 자세인지 제대로 배워봐야 되잖아요. 자세하면 또 최자세라고. 최자세. 평소에 어떻게 앉으세요? 자, 이렇게 다리 꼬면 안 되고 실제로 앉을 때는 이 90도보다는 약 한 100도에서 110도 정도가 좋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 조금 밑으로. 살짝 앞으로 이렇게 내는 게 무릎이 너무 딱 90도로 꺾이는 것보다는 살짝 그리고 척추 건강도 생각해야 되니까 등받이에 편하게 뒤로 기댈 수 있는 그래서 허리 너무 꼿꼿이 세우는 것보다 살짝 그거보다 둔각으로 그렇죠. 그리고 느끼기도 제일 편하지 않으세요? 편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높낮이 조절이 안 되면 제일 일반적인 건 발판을 많이 이용을 하죠.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발판 책상에다가 이렇게 그렇죠. 올려 네. 이렇게 올려도 그래. 되겠다. 자, 이제 바르게 앉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걷기. 네네네. 제가 배웠습니다. 박돌선이라는 모델에게. 근데 눈을 그렇게 째려보는 거야? 카리스마 있게 보여야지. 카리스마 어. 있게. 무서워. 그리고서 무섭다. 저렇게. 근데 안녕하세요, 아저씨. 자, 좋아요. 고등어 얼마예요? 자, 요 상태 그대로 보세요. 그대로. 자, 네. 이렇게 옆으로 볼게요. 네. 어때요? 지금 과도하게 뒤로 꺾여 그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척추에도 무리가 가고요. 이미 퇴행성 관절염이 오신 분들은 이렇게 걸으면 그대로 무릎에 하중이 가겠죠. 아, 그럼 어떻게? 그래서 오히려 약간 불편해 하시거든요. 네. 살짝 5도 정도. 약간만 앞으로. 이게 무릎의 부하를 조금 줄일 수 있어서 그렇거든요. 아, 몸을 네. 5도 정도 앞으로. 네. 아래에다 힘을 주고 걸어봐봐.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힘이 안 좋네. 가. 그렇죠. 이게 무릎에 훨씬 더 힘이 안 자연스러워 가요. 보이죠. 그렇죠. 5도 정도 앞으로 숙여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바른 자세도 얘기를 해보고 관절염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얘기 나눠봤는데 네. 사실 그래도 우리 여동생들은 관절 상태가 좀 좋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관절염에 걸리신 분들이 몸이 어떤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절염에 걸리면 어떤 불편감을 겪게 되실지 이게 뭐야? 또 무서운 게 나와. 왜 이렇게 무서운 게 나와? 모래주머니. 모래주머니예요. 요거를 손목에 한번 착용을 해보신 다음에 물건도 한번 좀 들어보고 물도 마셔보고 걷기도 해보고 엄청 힘들지. 오케이. 오케이, 됐어. 혜진아, 따서 먹어. 이거 해서 해봐. 어때? 얼마큼 무거워? 어깨가 나갈 것 같아. 아, 그래? 진짜? 힘들겠다. 야, 들기가 힘든가 봐, 얘. 실제로 그래서 손목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이 결국은 어깨로 와요. 여길 못 쓰니까 정말? 여길 쓰고. 아니, 이걸로 우리가 집안일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될 거냐. 오, 장난 아니야. 그리고 빨래 짜가지고 너무 힘들죠. 안 돼, 못해. 이게 어머. 굉장히 시큰하고 힘들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이런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도 통증 때문에 이 정도밖에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 정도 고통이 오는구나. 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관절염은 실제로 안 아픈 관절까지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 것 그렇겠네요. 같아.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짧게만 경험을 해봐도 관절염이 정말 이렇게까지도 우리의 일상을 힘들게 만들 수 있구나 좀 느끼셨죠? 네. 진짜. 관절염은 여성이 또 훨씬 위험하거든요. 뭐야? 남자들보다요? 그냥 우리 생각해보면 꼬부랑 할머니라고 하지 꼬부랑 할아버지라고 안 해요. 그러네. 할아버지들은 진짜 꼬부랑 할아버지가 없네. 그렇죠. 실제로 이 관절염 환자분들의 통계를 좀 살펴보면 네. 50대에서 70대까지의 연령이 거의 80% 가까이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보다 2.2배 높았대요. 2배 이상. 근데 왜 아니, 그래요? 안 그래도 힘든데 우리 여성들이 또 왜 더 많은가요? 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체구가 작잖아요. 그래서 연골의 두께도 조금 더 얇은 연골 편이고요. 두께가. 또 하나가 관절 속에 이 연골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단백질이나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이게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완경을 겪은 후에는 여성 호르몬 수치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무릎 연골을 보호해주고 있던 보호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관절염이 훨씬 더 심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머나. 그러니까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우리가 관절염을 알아야 돼, 제가. 적을 알았어요. 네. 이제 나를 알아야겠죠. 네. 그래서 맞아요. 집에서 좀 손쉽게 내 관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관절 자체 상태보다는 관절이 손상되기 쉬운 상태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오, 좋아요.
우리 중심을 잡는 게 좋아서 요 십자 있는 데 있죠. 거기에 딱 맞춰서 한번 서볼게요. 네. 그냥 이렇게 제자리 걸음이 아니고 손도 같이 자연스럽게 하면서 하나, 눈을 둘, 감은 상태에서 하나, 제자리 둘. 걸음 30초를 할 거예요. 이해 가셨죠? 네. 눈 감아야 눈 돼. 감아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자연스럽게 걸으세요. 둘. 배에다 힘을 주세요. 4, 3, 2, 1. 땡. 그 자리지? 자, 눈 한번 떠볼게요. 어디 있어요? 어머. 어디로 간 거니? 중심에서 살짝 우측 앞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물론 요 정도 범위 아니면 거의 정상축에 정상인데 속한다고 볼 수 그래도 있어요. 엄청. 네, 30cm 이상 많이 벗어났을 때는 조금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도 근데 이게 어떤 상태인 거냐면 골반이 우측으로 살짝 틀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전방전이가 조금 있다는 거예요. 전방전이. 그래서 이쪽으로 간 사람은 오른쪽이 틀어진 거예요? 그렇죠. 정상인들도 약간은 비대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집에서 해보셨을 때 30cm 이상을 많이 벗어났을 벗어나면? 경우에는 좀 심하게 비대칭이 있는 거니까 교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라니 학생 정도로 30cm 이내인 경우는 그냥 뭐 스트레칭 정도로도 충분히 네. 회복이 가능한 단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렇게 돼 있게 골반이 틀어지면 무릎도 비대칭이 오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걸음걸이에 문제가 생기겠죠. 하하. 그게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관절염이 있다라기보다는 내가 관절염을 유발하기 쉬운 잘못된 체형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교정에 좀 더 신경 써야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거예요. 소리 없이 다가와 일상을 무너뜨리는 질병 관절염. 매년 증가하는 손목 관절염 환자들. 50대 이상에선 감기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는 무릎 관절염. 관절염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예, 우리가 관절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렇지. 관절이 마디마디 다 있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냥 걸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이러고 걸어야 돼. 이러고. 온몸을 사고 다 나는- 떨어지면서 다 움직이면서 야 지선아, 그만 웃겨. 야 감전된 듯이 이렇게 다녀야 돼. 그래야 돼 우리가. 지금 그렇게 돼야 돼. 다리도 입장이야. 떨어주고 관절해주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셨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 찾아온 한의사 김재휘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럼 옛날 얘기 먼저 한번 좀 해볼까요? 네네, 저희 좋아해요, 옛날 얘기. 임진왜란을 겪었던 왕 혹시 아세요? 이순신만 알았지. 이순신 겪었던 왕이 누구지? 조선의 14대 왕인 선조인데요. 선조. 그렇죠. 선조. 이분은 그 임진왜란을 겪은 것만으로도 이미 불운의 아이콘이에요. 그런데 말년에 퇴행성 관절염도 좀 굉장히 심하게 앓으셨어요. 선조께서. 그렇죠. 네.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안 드셔보신 약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한약재를 많이 드셨는데 네. 그중에 가장 애용했던 약재가 가시오가피예요. 가시오가피예요. 가시오가피. 네.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 가시가 많이 나와 있는. 맞아. 오가피인데 거기 네. 위에 가시가 이렇게 네,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동의보감에 따르면 가시오가피가 주로 어린아이가 3살이 넘어도 걷지 못하면 오가피를 다려 먹이면 걷게 된다라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정도예요? 가시오가피는 현대에도 많이 쓰는데요. 아칸토사이드 D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서 그 성분이 뼈의 재생을 돕고 또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골밀도를 올리는 데도 굉장히 좋아요. 가시오가피 외에도 우리가 관절에 좋은 약재를 음식으로 흔히 먹는 게 있어요. 우리가요? 네, 먹고 있는 게 있어요. 뭐 이미. 깻잎 뭐 그런 건가요? 아니 쌀? 그런 건 아니고요. 카레입니다. 카레입니다. 아, 저 강한 카레. 맞아요. 아, 강황이요? 카레에 노란 색깔을 띠는 게 이 강황인데요. 네네네. 네, 이 강황이라는 약재가 관절의 진통 그리고 소염 효과를 아주 크게 띄어요. 실제로 조선 초에 세종실록과 동국여지 승남이라는 책에서도 이 강황을 계속 꾸준하게 써왔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카레 먹어야 되겠다. 자,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의 근력 충전을 위해서 특별히 운동을 준비해 왔어요. 좋죠. 예. 네네네. 사실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일이 많죠. 맞아요, 아무래도. 정작 운동할 시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는 동안에 가볍게 무릎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앉아서. 네, 좋습니다. 앉아서. 제일 좋은 운동이다. 이 끈으로
일단 편안하게 선 다음에 차렷 자세로. 일단 서요? 네. 이 상태에서 가볍게 그대로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가볍게 앉았다. 그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묶어주세요. 살짝. 밧줄로 꽁꽁. 아, 무릎을 밧줄로 묶기만 하면 돼요? 네, 묶기만 하시면 되고요. 아, 그래요? 주의하실 점은 손 하나 정도 들어가실 정도로 해서 살짝 묶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묶었습니다. 이러고 가만히만 앉아 계셔도 무릎이 서서히 좋아집니다. 뭐예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나는 알겠다. 왜냐면 왜? 우리가 앉았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펴지잖아. 아, 그리고 근데 또 꼬고. 꼬고. 그렇죠. 우리 평소에 다리를 꼬고 앉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벌리고 앉거나 네, 하시게 되면 이 각도가 틀어져요. 아, 그래서. 네, 아까처럼 무릎을 가볍게 묶어주시고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무릎이 틀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미 틀어져서 굳어져 버린 인대가 다시 서서히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평소에 일하실 때나 TV 보시고 쉬실 때 가볍게 좀 묶어주시기만 해도 효과가 많이 좋으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지압만 해줘도 관절이 건강해질 수 있는 혈자리들을 좀 알려드려 볼게요. 지압이요? 지압. 네. 오, 좋다. 중저혈이라는 혈이고요. 이 넷째 손가락과 다섯째 손가락 사이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네. 일단 손으로 꾹 눌러주시고 표정이 살짝 바뀌실 정도까지 눌러야 돼요. 7, 8, 9, 10. 열까지. 힘드셨죠? 한 10초 정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고요. 네. 아프면서 시원해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요 사이 부분이 이 부분을 꾹꾹 눌러주시면은 같은 쪽이 아니라 반대편에 무릎을 보강하는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렇구나. 예. 언제 어디서든 쉽게 하실 수 있는 지압법이니까요. 네. 잊지 마시고 집에서 TV를 보시거나 혹은 집에서 아까 쉴 때 네. 혹은 자기 전에 까먹지 마시고 단 5분만이라도 투자를 해서 꾸준하게 매일 지압을 해주시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의 관절이 더 건강해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다들 특별 수업 잘 들으셨어요? 네. 자, 이번 시간에도 또 꿀팁을 배워야 되잖아요. 네. 자, 이번에는 잃었던 관절 건강을 되찾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는 우등생이 있다고 해서 또 그 비결 배워볼 거거든요. 너무 좋지, 이 시간이. 좋아, 좋아. 네, 네. 너무너무 좋아.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어느 날 오늘의 우등생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유, 파워워킹. 걷는 것도 이쁘네. 둘. 이야, 계단을 저렇게 잘 올라? 이야, 허둘. 밝은 기운을 내뿜으며 개운하게 하루를 여는 오늘의 우등생인데요. 바른 자세는 기본, 지친 기색 없이 힘차게 걷고 뛰는 모습입니다. 자세가 굉장히 좋다. 좋은데? 이렇게 마냥 행복해 보이는 그녀에게도 아픈 사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관절염을 극복한 59세 백항선입니다. 어머, 관절염을 극복했어. 극복을 하셨다고? 제가 요리를 하는 요리 연구가인데요. 하루 종일 서서 요리를 하다 보니까 무릎에 좀 무리가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자세로 오래 서 있는 것도 무릎에 안 좋죠. 계단을 올라가는데 어느 날 다리에 전기가 찌릿하고 오는 것 같이 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전기가. 아, 전기가 오는구나. 갑작스레 그녀를 찾아온 불청객 관절염. 한 4년 전쯤에 작은 근정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살이 갑자기 15kg 정도가 찌게 된 거예요. 많이 쪘네. 저 때는 15kg 쪘네. 그러니까 15kg가 찌니까 살이 찌고 무릎에 무리가 가니까 관절에 무리가 된 것 같아요. 자존감도 좀 떨어지고 나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는 그런 자괴감도 들고 그래서 우울감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계속 안 좋은 일이 좀 이렇게 병행이 되더라고요. 힘든 일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서 홀로 싸워야만 했던 우등생 항선 씨. 이게 서 있어야 되는 직업이니까 또 무릎까지 아프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일도 힘들어지니까요. 네, 진짜 힘드셨겠다. 살맛 안 나.
지금은 살이 10kg 정도 빠지고 났더니 일단 아픈 통증이 없어지고 진짜 슬림해지셨네. 아우 이뻐지셨네. 이뻐지셨다. 또 병원에 가서 진단도 받아봤더니 관절염이 지금 괜찮은 상태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관절염을 극복한 우등생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남다른 포스로 공원을 가로질러 오는 항선 씨. 그런데 손에 들려 있는 건 뭔가요? 뭐 들고 뭐예요? 가는 거야? 골프채 아니야? 뭔가를 보여주려는 듯 사뭇 비장해 보이는 항선 씨인데요. 자, 우선 신중하게 자세를 잡고 시원하게 골프채를 휘두르는 항선 씨. 항선 씨, 굿샷, 나이샷. 나이스 샷! 뭘까요? 뭐지? 저게 뭐지? 그런데 우중생, 방금 뭘 한 거죠? 지금 제가 실버 세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잘 맞는 파크 골프예요. 파크 골프 뭐야? 요즘 인기가 많더라고요. 어르신분들이. 땅바닥으로만 치는 거. 저희 같이 관절염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무릎이 좀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거리를 걸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걷기 운동으로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파크 골프는 이거 골프채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한 채 가지고 그리고 공도 그래서 한 개 가지고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게이트볼장도 있고 요즘 한강변에 네네네네. 보면 이런 걸 많이 해놓는데 한강변에 되게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 파크 골프를 치면은 산책하는 느낌 정도의 걸음걸이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고 오히려 관절 운동하는데 정말 적합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효과를 본 운동이 바로 파크 골프예요. 보통 퇴행성 관절염 심하시거나 관절염 있으신 분들이 무릎 많이 쓰면 안 된댔어. 운동하지 말아야지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계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건 오히려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적당하게 움직여 주셔야 되는구나. 그렇죠. 아, 나고 싶다냐. 자, 그녀의 비법을 더 알아보기 위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또 다른 비법 알아보죠. 거실에 놓인 독특한 운동기구가 눈에 띄는데요. 이것도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기구에 앉아 운동을 하려는 듯한 항선 씨. 자, 저거 노젓는 거야. 노젓는 거. 노젓는 거. 아 저게 좋아요? 이게 전신 운동이에요. 전신 운동 엄청 네. 엄청 칼로리 소모.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엔 나이가 있나요? 박자가 안 맞는데요? 제가 집에서는 자주 하는 운동이 로잉 머신이에요. 그 운동은 여기 하체에 힘을 좀 길러주게 되는 거죠. 특히 허벅지에 근육을 좀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어 근육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관절염에 많이 도움이 되는 실내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젓는 노젓기 동작 때문에 어깨나 등 근육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전신의 근육을 다 쓰게 되고 제대로 하면 좀 많이 격렬해요. 그래서 네네. 어떻게 보면 우등생 정도 나이에는 너무 무리가 갈 수 있어서 지금처럼 노래 부르면서 강도를 조절하면서 하면 전반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 있는 관절들을 다 지켜줄 수가 있잖아요. 도움이 되겠죠.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아싸. 이쯤에서 우등생의 또 다른 비법도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소파에 앉아 손목을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는 우등생 항선 씨. 도대체 뭘 하시는 거죠?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나는 이걸 이렇게 하는데 이걸 많이 하는데. 잼잼도 좋아요. 아, 잼잼을 해 나는. 이번엔 손가락을 하나하나 엇갈리게 맞대어보는 항선 씨. 잠시도 쉬지 않고 손가락을 움직이는데요. 이건 무슨 효과가 있는 걸까요? 제가 손가락 관절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주먹 쥐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이 손가락 관절 운동은 손가락 하나씩 이렇게 하는 게 마주하는 게 되게 좋은 훈련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손목 관절을 운동시켜주는 거예요. 관절염이 무릎에만 오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쵸. 전체 관절에 다 올 수 있고 특히 여성분들, 요리하시는 분들은 손가락이나 손목에도 많이 오거든요. 어우, 저희 요리 도구들이 무겁잖아요. 냄비 같은 무겁죠. 거. 그리고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렇지. 집에서 좀 시간 나실 때마다 지금 배운 것과 같은 간단한 손가락 스트레칭이나 손목 이런 거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면 손가락이나 손목의 관절염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는 동작들 어렵지 않잖아요. 게다가 손가락 이렇게 맞추는 동작들은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두루두루 그냥 쉬면서 TV 보거나 할 때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선 씨는 운동을 마친 후 꼭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비법 공개를 위해 주방으로 들어서는 항선 씨. 찬장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 그녀가 꺼내든 건 팥과 스타킹? 팥을 내가 좋아하지. 아, 저도 팥 좋아하는데. 팥을 이용한 천연 찜질팩을 만들려고 합니다. 팥으로? 우등생표 천연 찜질팩 만들기. 먼저 팥을 스타킹에 넣고 팥이 나오지 않도록 끝을 잘 묶어줍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3분간 돌려 따뜻하게 만들어주는데요. 마지막으로 너무 뜨겁지 않도록 수건에 돌돌 말아주면 완성. 따뜻해진 팥 찜질팩을 무릎에 대고 마사지를 하는 우등생.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요? 팥은 천연 재료인데다가 또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찜질팩을 매일 15분씩 하면은 무릎 관절 통증에도 좀 완화가 되고 또 체온을 좀 올려주기도 하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체내에 있는 노폐물들도 좀 배출이 더 활발하게 되는 장점이 있어요. 온찜질 같은 경우는 온파스랑 똑같아요. 만성적인 염증이 있을 때나 관절에 경직 같은 게 있을 때 이걸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팥을 이용해서 따뜻하게 만들어서 온찜질을 하게 되면 천연의 곡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따뜻하게 찜질을 해서 좀 관절을 풀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우, 우리가 봐도 그냥 시원할 것 같네요. 그렇죠? 따끈따끈하니. 관절염을 극복할 수 있었던 식단은 무엇일까요? 그래, 식단도 일단, 궁금해. 요리 연구 가시니까, 나 너무 궁금하다. 요리 연구가 항선 씨가 추천하는 관절염 극복 식단. 특히나 그녀가 강력 추천하는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는 어떤 음식을 선보일까요? 오늘의 요리 재료는 케일과 각종 채소들. 케일, 아몬드, 관절염에 제일 크게 효과를 본 게 바로 이 케일이에요. 케일은 생으로 녹즙을 짜서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케일의 영양 성분을 몸에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수증기에 의해서 찌는 형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케일 쌈밥, 케일 스무디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케일 쌈밥과 케일 스무디. 먼저 케일 쌈밥 만드는 방법부터 소개합니다. 각종 채소를 잘게 썰어주고 두부는 으깬 후에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오늘의 주재료인 케일은 약 30초 정도 찌고 잘게 자른 재료들을 한데 모아 양념을 넣고 볶아주면 우등생표 케일 쌈밥 완성! 아, 맛있겠다. 이번엔 케일 스무디를 만들어 볼까요? 케일을 먹기 좋게 썰어준 뒤 믹서에 넣고 달콤함을 위해 사과와 바나나를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갈아주면 케일 스무디 완성! 센 거. 색깔 봐. 아우, 맛있겠다. 뭘 뿌리시는 거야? 뭐 집어넣었어. 여기서 우등생의 비법을 한 스푼 첨가하면 케일의 변신은 무죄! 우등생표 건강밥상 완성! 지금 식단 보면 굉장히 알록달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가지에 보라색도 있고 맛있겠다. 보라에. 이걸 우리가
컬러푸드라고 하잖아요. 사실 컬러푸드 그 특유의 색깔을 내는 게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식물들이 자외선이나 밖에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내는 특수한 화학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컬러푸드 이렇게 알록달록한 음식을 먹게 되면 항산화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항산화는 또 다른 말로 항염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관절의 건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관절염이 결국은 염증인데 이걸 유발할 수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줌으로써 증상을 좀 완화시키겠죠. 보기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컬러푸드 한 상. 먹고 또 먹어도 감탄이 절로 나오는 맛입니다. 맛있겠다. 배고파. 먹고 싶다. 와. 마지막으로 게일 스무디 한 모금. 그런데 아까 스무디에 넣은 건 뭔가요? 제가 아까 스무디에 넣은 거는 콘드로이친 가루입니다. 콘드로이친. 제가 관절에 좋은 음식들을 만들기를 연구하다가 알게 된 관절의 건강에 효과적인 영양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절 노화도 좀 막아주고 그런 역할을 하니까 확실히 챙겨 먹고 나니까 무릎 통증이 좀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가볍게 힘차게 걸어 다닐 수 있어서 늘 음식과 함께 챙겨 먹고 있답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더니 살찌는 게 제일 나쁜 것 같아요. 제가 살을 10kg를 뺐더니 그때 비로소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다리도 안 아프고 모든 게 좀 행복해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살찌지 말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와, 우동생 대단하다. 대단하다. 와, 멋지시다. 근데 우리가 정말 배울만하다. 생활에서. 딱히 뭔가를 치료를 위해서 어떤 행위를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생활 속에 모든 그러니까요. 비법이 다 녹아있죠. 그러니까 관절염이 그만큼 평소에 관리가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여러분. 특히나 이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사용이 많고 체중의 부하가 심해서 굉장히 빨리 늙고 빨리 망가지는 관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무릎 관절염 환자가 300만 명 정도라고 해요. 300만 명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고통받는 부분이 바로 무릎인 거죠. 와, 진짜 정형외과 같은 데 가면 솔직히 진짜 많은 분들께서 물리치료 받으시러 오시고. 다 무릎. 예, 다들. 자, 이게 엑스레이 사진이에요. 무릎 엑스레이 사진인데 관절염의 진행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똑같지 않아요? 자세히 틀려. 살펴볼게요. 이쪽이 제일 나쁘다. 1단계 같은 경우는 크게 달라져 있진 않은데 네. 약간 관절 내 이 안쪽이 좁아져 있어요. 그래서 관절이 좀 손상이 된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연골이 쓸만하다.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틈인 거예요. 네네네. 4단계 정도가 되면 거의 붙어요. 그러면서 모양의 변형도 오고 이때는 가만히 있어도 아프겠죠. 가만히 있어도. 자, 그래서 결국 연골이 재생이 되지가 않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크게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수술적 치료밖에는 답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것도 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등생의 비결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던 게 식단이었던 것 같은데 케일 가지고 뭐 쌈밥도 만드시고 스무디도 만드시고. 그러니까 각종 채소로 건강 밥상, 컬러푸드 밥상을 만드시고 그 위에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가루를 뿌렸잖아요. 네. 이 가루가 바로 콘드로이친인데요. 콘드로이친이 뭐 약 이름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인체 내에 있는 성분 이름이에요. 주 성분들이 보면 수분, 콜라겐, 글루코사민, 그리고 콘드로이친 이런 성분들이 주성분이에요. 우리 다 대부분 들어본 성분이죠. 네네네네. 근데 그중에서도 이 콘드로이친이 거의 수분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성분이거든요. 원래 연골 자체의 회복이 어렵다라고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콘드로이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식품으로 채울 수가 있다라고 해요. 와, 그래요? 글쎄, 굿뉴스. 특히나 점탄성의 성향이 인간의 연골에서 추출한 콘드로이친과 굉장히 유사한 게 좋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소유래 콘드로이친이에요. 소에서 유래한 콘드로이친이 인간의 연골에 있는 것과 점탄성 그 성향이 굉장히 유사해요. 아니 근데 꼭 소뿐만 아니라 콘드로이친은 염소도 우리 있을 거 아니에요, 몸에도 있고 동물의 몸에는 그럼 다 콘드로이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포유류 중에선 소, 그리고 어류 중에선 상어. 상어. 그래서 주로 상어나 소한테서 많이 추출을 하는데 콘드로이친이 소 연골 안에서도 2%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2%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미하구나. 너무 양이 적은 거죠. 네. 이 콘드로이친 1kg을 얻기 위해서는 소 연골이 한 45kg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럼 소 연골의 그 콘드로이친을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 인체에 어떤 이로움이 있는 도움이 거예요? 있는지. 관절염이 발생하는 이유가 연골이 마모가 되면서 뼈랑 뼈가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통증이 유발되고 염증이 생긴다 이렇게 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때 콘드로이친이 이 관절 내에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아, 충격 흡수. 근데 이 콘드로이친이 항염증 효과도 있어요. 그래요? 네, 항염 효과를 입증을 받아서 염증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무릎 통증을 가지고 있는 남녀 120명을 대상으로 3개월은 섭취하고 3개월은 중단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총 12개월 동안 연구를 해본 거예요. 3개월 섭취하고 3개월을 중단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도 통증 개선 효과가 쭉 지속이 됐다라는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통증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실험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자, 제가 2개 이렇게 비커로 모형을 만든 게 내 무릎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쪽은 콘드로이친이 빵빵한 아주 건강한 연골이고요. 이쪽은 콘드로이친이 다 빠져나간 손상되고 늙은 연골이에요. 자, 제가 눌러볼게요. 네. 어머나. 똑같이 눌렀을 때도 이쪽은 콘드로이친이 점탄성이 좋게 이렇게 빵빵하게 받쳐주고 있으니까 무리가 없어요. 근데 이쪽은 누르면 좋죠? 다 이렇게 부서지죠. 이런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면 한쪽이 다 마모되고 다 손상된 거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잘 관리를 해서 콘드로이친이 풍부하게 연골 상태를 이렇게 탄력 있게 만들어줘야지만 우리의 노후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드로이친이 일석삼조인 것 같아요. 연골 그 부피 손상도 줄이고, 그다음에 염증 없애고, 관절 통증 없애고, 그러니까 일석삼조잖아. 콘드로이친을 고를 때에는 이 점탄성의 특성이 인간과 굉장히 유사해서 흡수율이 높은 소의 연골에서 추출한 네. 콘드로이친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루 권장량 지키셔야 되잖아요. 중요하죠. 네, 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인정 함량이 1200mg이에요. 1200mg. 확인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얘들아 안녕. 쟤 멋부린 거 봐, 좀. 감기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감기 환자들 많더라. 정말 많아. 많더라, 그지? 어머머머. 아니 감기가 왜 스트레스야? 그러게.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장이 무너지면 전신이 무너진대. 전신 건강이. 심지어 위궤양에 위암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누우시고요. 골반을 90도, 그리고 무릎도 90도로 한 상태에서 자전거 타듯이 천천히 풀려만 주시면 돼요. 이 동작은 느리게 하실수록 효과가 더 좋고요. 천천히 집중해서 무릎에 힘이 들어간다라는 느낌으로 열심히 매일 꾸준하게 해주시면 훨씬 더 꾸준한 게 좋아지실 거예요. 최고야. 채널 A